자, 이어서 연결고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송태현 과장과 볼 주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CPI 지표를 소화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 선반영됐다는 얘기도 있고 또 미국에서도 이러한 분위기 또 좋게 받아들여가지고 후반에 좀 좋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좀 지표들이 나왔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CPI 지표가 나오고 나서 조금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 좀 깨어 있었었는데요. 먼저는 상승이 좀 나온 듯 했었는데, 대부분 다 하락 전환이 됐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먼저 CPI 관련돼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CPI, 12월 CPI가 전월 대비 원래 7.1%가 전월에 나왔었었는데 이것이 6.5%로 좀 내려가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을 했던 것이 6.5%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전월에 6%를 예상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5.7%로 이제 이 조정이 되게 되면서 역시나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이제 이 CPI가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에너지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 에너지 가격이 한 4.5%가 전월 대비 내려가게 되면서 이 CPI에 대한 수치를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휘발유라든지 연료유 같은 경우에는 9.4% 그리고 16.6%가 하락이 됐게 됐고요. 이 중고차 같은 경우에 2.5%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CPI를 하락을 시키는 동인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주거비라든지 아니면 음식료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업 관련돼서 물가 지표는 계속적으로 아직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시간당 평균 실질 임금 같은 경우에도 0.3%가 전월에 상승이 됐던 부분이었었는데 이제 0.4%가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임금이 계속적으로 조금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도 조금 더디게 이 하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역시 CPI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은 약간은 좀 엇갈리는 모습도 있네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일단 월가에서는 크게 달라질 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6.1, 2 정도가 나오게 됐으면은 확실히 변화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조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웠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퀀터 애널리스틱에서 보게 되면은 이 인플레이션 둔화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낙관적인 전망이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 연준의 송화 정책 전망을 두고 시장이 당분간 줄다리기를 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GWNK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이 인플레이션 자료는 연준의 정책 기조를 변화시킬 만한 충격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CPI 지표가 나오게 되고 약간의 이제 셀온의 이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하락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것들을 결국은 연준 인사들이 보다 더 좋은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전환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전환이 있게 되면서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오후장까지 좀 강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 인사들에 대한 발언을 좀 보게 되면요, 이 필라델피아 이 연은 총재인 패트릭 카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75bp를 올리던 시기는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향후에는 이제 25bp씩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올해 그는 인플레이션이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을 고려했을 때는 한 3.5%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 관련 성장률이 완만해지기는 하겠지만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패트릭 하커 연은 총재가 상당히 이제 금리에 대한 속도를 낮출 것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마스 바켄 리치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더 많다라고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을 할 때 더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조금 낮추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매파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세인트루이스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선제적인 정책이 연준에 도움이 많이 되었고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금리 관련돼서는 5%로 빠르게 올라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경기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탄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뭐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됐었고 금리가 이제 하락을 했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뭐 빅테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반도체 관련돼서 기술주들이 상승이 나오게 됐던 하루였습니다. 네. 자, 꿈보다 해몽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기술주들의 흐름은 약간의 좀 혼조 흐름을 보여줬었고 일부 종목들은 좀 강세를 떼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일단은 빅테크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두 다 보합권에서 움직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메타가 2.8%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엑센츄리에서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2025년도까지 1조 달러의 이 상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메타가 이제 SNS 기업에서 이제 메타버스의 기업으로 전환이 되려고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약간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사업 비즈니스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이 퀘스천 마크가 많이 달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1.24%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3.19% 상승이 나왔고요. AMD가 2.52%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3% 오히려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 이 관련된 이 종목들에게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TSMC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TSMC가 전일 시장에서 6%가 넘는 상승이 나왔었는데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됐고 그 실적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놀라운 실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4분기 이제 TSMC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대만 달러 기준으로 6,255억을 기록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 수치는 YOY 기준으로 봤을 때 42.8%가 증가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달러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컨센 대비 9.9억 달러 하회를 하기는 했지만 뭐 절대적인 수치가 워낙 잘 나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PS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대만 달러로 11.4달러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전년도 대비했을 때보다 한 78%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환산은 이 달러로 환산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보게 되면 컨센을 소폭 상회를 하게 되면서 이 TSMC는 확실히 이 이익률 관련돼서도 잘 방어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보게 되면 52%를 기록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경영진이 4분기 웨이퍼 매출에서 보게 되면 이 첨단 정밀 공정 부분이 54%를 차지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ASP를 많이 올리게 됐었던 부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7나노 공정이 한
22%, 오나노 공정이 한 32%를 차지를 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도 ASP 관련돼서는 뭐 잘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이던스 관련돼서 이제 제공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매출액은 이제 이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67억에서 175억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그전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다만 4분기 매출액에 비해서는 조금은 감소하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아까 제가 52%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41.5%에서 43.5%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역시나 영업이익률도 조금은 좋지 못한 이러한 이제 1분기 실적을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한 1분기, 2분기 때까지는 조금은 힘들 수 있기는 하겠지만 3, 4분기 때로 넘어가게 되면서 연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률을 역시나 50% 이상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TSMC가 말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업황이 하반기 때 확실히 이런 비메모리 쪽이든 메모리 쪽이든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하반기가 괜찮아질 거다라는 근거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주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좀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실 항공주들에 대한 주가가 요즘 미국에서 엄청 좋습니다. 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항공 ETF인 제트 ETF가 4.5% 상승이 나왔었는데 사실 뉴스 보도 내용이 어제랑 오늘 관련돼서는 그닥 좀 좋지 못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미 전역에 이 항공 여행객들의 발이 묶이게 됐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12,000편 가까운 이제 항공편이 지연이 되거나 결항이 되었다가 1시간 반 이후에 좀 해제가 되는 이런 이제 좀 안 좋은 뉴스도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연말에도 이제 폭설로 인해서 많은 부분 결항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주가의 흐름이 견조한 흐름이 나왔었고요. 특히나 오늘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10%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다른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실적 추정치 관련돼서 상당히 강한 이 상향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17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영진이 이제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4분기 실적 관련돼서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4분기 때 매출 증가율을 기존에는 11%에서 13% 정도 2019년 대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것을 16%에서 17%로 조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EPS 같은 경우에는 0.5달러에서 0.7달러를 제시를 했었었는데 이것을 1.12달러, 1.17달러까지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아메리카 에어라인에 대한 주가를 상승을 큰 폭으로 시켜줄 수 있었던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도 7.5% 상승이 나왔고요. 뭐 델타 에어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3%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항공주 전반적으로 강한 하루였습니다. 네. 자, 오늘 연결고리 관련된 종목 이미 좀 힌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앞서 연결고리에서 얘기를 해주셨던 진에어, 그러니까 항공 쪽으로 좀 연결을 해주셨는데요. LCC 진에어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4분기에 지금 일본 여행이 재개가 되게 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할 전망이다라고 지금 증권사에서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흑자를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 코로나 이후에 1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분기 이 진에어의 국제선 여객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전분기 대비했을 때보다 141% 정도 증가가 있었고요. 일본 여행객 수 같은 경우에는
무려 628%라는 이제 많은 이 여행객 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4분기 실적을 견인을 해줬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동남아인데 동남아 관련된 여행객 수도 45%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일본의 여행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가 되게 됐고 이제 2023년도 1분기는 동남아로 이제 여행객 수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흑자에 대한 폭 자체가 더욱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에어에 대한 컨센서스는 뭐 적자를 제시를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대략 한 10억 정도의 흑자 전환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요 근래에 나오고 있는 증권사의 전망을 보게 되면은 100억 이상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일단 실적에 대한 모멘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분기 때 원달러 관련돼서 환율이 한 12% 정도 하락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환율로 인해서 외화 환손실이 3분기 때까지 많은 부분이 이제 기록이 되게 되면서 자본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부분 안 좋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외화 환 이익이 한 300억 가량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자본에 관련된 이슈도 그래도 한시름 놓게 됐다는 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재무적인 부분도 진에어가 그래도 비교적 좀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에어가 바닥에서부터 일정 부분 올라오고 나서 지금은 약간 횡보세를 보이고 있었었는데 이런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실적의 모멘텀으로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진에어 오늘장에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안타 증권의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녁 9시부터 11시 2시간 동안 미스터 진단 진행이 됩니다. 02-2128-3388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종복 전문가 나오시거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연락처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